안녕하세요. 어셈블 팩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고성능 4K 영상 편집 작업용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프로덕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좀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좀 새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맞추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덕션이니까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시네마 4D와 같은 모션 그래픽 작업도 이렇게 병행하실 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좀 노후화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i5 프로세서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3000번대 3050, 3060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좀 더 좋은 사양으로 해서 쾌적하게 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저희한테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대표적인 영상 편집 툴인데 이제 사용자마다 입문자가 있고 그리고 중급자, 전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급자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가분들이 그냥 쓰셔도 될 만큼의 성능이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간단하게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파츠 소개 진행한 후에 완성된 모습과 시스템 총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파츠는 바로 CPU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14세대 14700K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총 20개의 코어와 28개의 스레드를 지원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텔 퀵싱크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텔 퀵싱크 기능은 대표적인 코덱이죠. H264 같은 그 코덱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쾌적함을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의뢰를 해주신 이 시스템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분께서도 기존에 인텔 퀵싱크를 활용한 영상 편집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속도가 좀 빠르더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그냥 원래 라이젠으로 가려다가 인텔 제품으로 이번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작업용으로서 쓰이는 프로세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i7보다 높은 i9로 가시거나 나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i5 또는 나는 인텔보다 라이젠이 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된 인텔 코어 i7 14700K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스토리지, 즉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M.2 NVMe 1TB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SSD 1TB 그냥 이제 기본 용량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뭐 512기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1TB 정도면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세팅하고 아주 많지도 적지도 않은 용량이라 생각은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시거나 또는 SSD 용량을 아예 2TB로 점프해서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보유하고 계신 예산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5 64기가 PC5 44800, 즉 5600이죠. 32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메모리가 이제 영상 편집에 있어서 중요하냐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좀 무거운 소스를 활용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다중 작업을 하신다거나 소스 자체가 무거운 경우에는 분명히 메모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32기가보다는 64기가 나은 게 맞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시거나 그냥 기본으로 일단 맞춰놓고 나중에 좀 증설을 하겠다 하시면 32기가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의뢰인께서는 64기가로 애초에 좀 구성하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를 할 의향도 있으셨기 때문에 64기가로 구성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사의 프라임 시리즈 Z790-P CSM 이라는 모델로 저희가 선택을 도와드렸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i7 프로세서 그리고 뒤에 소개드릴 그래픽 카드와 SSD 메모리 모든 걸 이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안정성, 내구성 검증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특히 i7, i9급 정도의 프로세서를 제대로 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선 Z790 정도의 칩셋 제품을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로 선택된 ASUS Z790P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MSI사의 지포스 RTX 4070 슈퍼 벤투스 2X OC G6 X 12기가라는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절대 필요 없죠. 다만 이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영상 편집 작업, 좀 무거운 소스의 작업을 하신다든지 특히나 이제 4K 해상도의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시스템 의뢰해주신 프로덕션에서는 프리미어 프로 이외에 애프터 이펙트나 또는 시네마 4D와 같은 모션 그래픽 작업용 툴을 전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뒷받침되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4070 슈퍼고요. 만약에 나는 예산이 좀 모자라다 하시면 조금 더 낮추셔도 되고
좀 더 예산이 있고 더 높은 정도의 퍼포먼스를 원한다 하시면 이보다 상위 등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택된 RTX 4070 슈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CPU 전용 쿨러로 선택된 파츠입니다. 존스보사의 TG360 ARGB 블랙으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일단 3열 라디에이터 타입의 일체형 순행식 프로세서 쿨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이 하는 역할 당연히 아시다시피 CPU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CPU i7 14700K 정도면 이 순행식 쿨러로 하시는 게 맞고요. 공랭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을 식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고, 가성비,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뛰어난 쿨러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저희 어셈블 팩토리에서도 많은 제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품질 좋은 쿨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보증 기간도 5년 동안 제공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맥스엘리트사의 맥스웰 나이트 800W 80 플러스 브론즈라는 모델로 선택이 되는데요. 파워 서플라이는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무상 보증 기간도 5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안정성, 내구성 검증된 파워입니다.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브라보텍사의 가디언 3100M V2 타이탄 글래스 블랙이라는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일단 미들타워보다 조금 더 큰 빅타워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빅사이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미들타워보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만큼 확장성도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이 쿨링입니다. 시스템 내부 쿨링이 정말 괜찮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나는 케이스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신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츠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완성된 모습과 시스템 총평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 어셈블 팩토리에서 완벽하게 제작을 완료하였는데요. 자, 일단 소개드린 케이스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라보텍 가디언 3100M V2란 모델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블랙 화이트가 있는데 오늘은 블랙입니다. 화이트로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설명드린 대로 전면에 쿨링팬 3개, 후면에 하나, 도합 시스템 쿨링팬은 4개가 기본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타워 규격답게 확장성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 쿨링, 10만원대 언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저는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말고도 요즘 어항 케이스도 유행하고 케이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딱 무난한 육각형과 같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만약에 나는 다른 컨셉을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변경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스템 총평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4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시네마 4D와 같은 모션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 준전문가 또는 전문가 딱 요 정도 분들께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자가 쓰기엔 정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나 준전문가 분들께서, 그러니까 중급자, 상급자 분들께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사양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양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예산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예산도 다르고 구성하실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표본으로서 이 정도면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이제 시네마 4D까지 무난하게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양에서 조금 상향, 하향,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도 변경할 수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견적 문의, 제작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저희 공식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를 이제 찾아주셔서 이제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제작자로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